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읽고 건너가기 5번째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를 책을 선정을 했고요. 오늘 5명의 친구들이 오늘 어린 왕자에 대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소개를 간략하게 할까요? 네, 저쪽에 우진 친구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저는 1학년 8반 최우진입니다. 1학년 7반 임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7반 18번 류수아입니다. 이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김유나입니다. 소개를 우리가 이미 소개라는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느낌.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지금 여러분 짐작이 갑니까? 우리 어린 왕자라는 이 책은 그 어른들의 정형화된 사고를 사실은 이 안에서 좀 어린 왕자의 시각으로 많은 부분 비판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내 학생이 5 친구가 똑같은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지금 정형화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낼 때 조금 더 자신을 자신답게 드러낼 수 있는 소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토크 콘서트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해줄 것을 부탁한 게 있었죠. 네. 어린 왕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그거에 대한 것을 잠깐 소개를 좀 각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순서는 먼저 이쪽에 김윤아 학생부터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린 왕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2가지 중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 구절에 공감이 갔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람과 말을 해보고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하는 정도의 관계를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더욱 친해지고 서로에게 신뢰를 쌓고 더욱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의 구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뜻이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인연을 유지해 나가고 싶은 마음을 상대방이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 이렇게 공감이 갔기에 전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두 번째로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막을 상상하게 되면 더워서 죽을 듯한 더위에 땡땡 내리쬐는 햇빛이 상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에선 사막이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사막엔 어디엔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사막처럼 살기 힘든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막을 걸으면서도 오아시스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었고 이는 저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어린 왕자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구절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길들이기라는 단어도 여러분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관계 속에서 길들이기라는 그 가식 받는 의미,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우리 김윤아 학생이 얘기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인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내 생각에는 그 오아시스라는 것이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막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김윤아 학생이 그 얘기를 해서 얘기인데, 윤아 학생이 오아시스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오히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혜빈 학생. 네. 발표를 해주시죠. 제가 어린 왕자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 중 첫 번째는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도 상자 속에 든 양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아마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한지 모른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일 때 누구나 갖고 있던 동심을 조금씩 사라지게 만듭니다. 동심만 가지고 아이처럼 세상을 살아가기는 힘들겠지만 어린 왕자라는 책처럼 아이였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은 남을 심판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내가 자신을 잘 심판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어린 왕자가 첫 번째로 찾아간 별에 살던 왕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한 잘못보다 남이 한 잘못이 더 잘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내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남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잠깐이라도 돌아본다면 다툼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 조금은 부끄럽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를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혜빈 학생은 나는 불행하게도 상자 속에 든 양을 꿰뚫어 보진 못한다. 아마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한지 모른다라는 구절. 또 한 가지는 이게 왕이 있는 별에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왕이 있는 별이죠, 이게. 남을 심판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내가 자신을 잘 심판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로다. 라는 구절을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성찰이 담긴 그런 구절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또 하나는 어떤 희망, 바람 이런 것이 있는 구절인 것 같은데요. 나는 그 첫 번째 지금 이미 어른들과 비슷한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이 구절에서 지금 혜빈 친구가 얘기했던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 표현, 사실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사람의 삶이 낙타, 그리고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니체의 표현이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를 어린아이로 들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죠? 네. 그 어린아이라는 그 단계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가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도 정말 순수한 마음 그 자체로 돌아가는 그런 경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혜빈 친구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 그런 것들을 좀 이 구절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유수아 친구가 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린 왕자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구절은 90초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입니다. 이 구절이 인상이 깊었던 이유는 어린 왕자가 자신이 흔한 장미꽃과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좌절에 있을 때 그런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게 되고 다시 본인의 정신을 회복하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어린 왕자가 장미꽃과 보낸 시간과 정신적 교감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인간관계의 진정성을 알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며 현재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상이 깊었던 구절은 73쪽 사람들이 사는 곳도 역시 외롭지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뱀을 통하여 사막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도 밀접하게 살고는 있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과 주위에 사람들이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이건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실 여러 번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사는 것도 역시 외롭지. 이게 뱀하고의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죠? 사실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서 등장 인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 별마다의 등장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등장 인물이 이제 어린 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사인 이 주인공,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뱀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그 어린 왕자와 여우와 뱀과의 관계, 이 세 관계는 사실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근데 뱀의 대화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도 역시 외롭지 하는 그 앞에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얼마나 멀리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멀리 있다는 표현이 참 이 뒤에 문장을 어쩌면 예견하고 있는 거라고도 저는 보는데, 그렇지만 지금 두 번째 그 문장에서 외롭지라고 느꼈던 그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외롭다는 거와 고독이라는 감정은 사실 상당히 다른 겁니다. 외로움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남들로부터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고독은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상당히 달라요,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유수아 친구가 그 두 번째 것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이제 이 외롭다라는 표현에서부터 이제는 이제 점점 더 나이를 들면은 아마 더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고독이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 임경은 친구 발표를 좀 해주시죠.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중 첫 번째는 그건 모두들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입니다. 시대가 급격한 속도로 변화함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삶의 목표 중 하나를 언급한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한 사회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관계를 맺는 행위의 중요성을 되새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중 두 번째는 그런데 어느 어른도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리라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아이와 어른을 분리해서 사고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아이는 현실에 대항하는 존재, 어른은 현실에 굴복하여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을 위해 틀에 박혀 버티는 존재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책의 마무리 부분에 있는 이 구절을 읽고 이 책이 과연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어린 왕자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내 자신만의 길을 펼쳐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구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건 모두들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이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역시 앞에서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비슷한 그 문장이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길들인다는 것,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필요한 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건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관계를 가장 오래 맺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가요? 가족이죠. 가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같이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사실은 서로 길들여져 있는 거죠. 굉장히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혼하기까지는 서로 전혀 그런 시간이 들이지 않다가 어느 일정 시간은 이제 서로 알게 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족으로 살게 될 텐데 그 전에 있던 가족들과는 사실 또 다른 가족이지만 시간이 들어가면 역시 또 소중한 존재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관계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길들이기나 관계 맺는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한 단어, 두 글자 한 단어. 그렇죠, 사랑이죠. 저는 그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틀에 박혀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얘기. 그것도 역시 이 안에 많은 부분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뒤에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최우진 친구. 제가 어린 왕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첫 번째로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한 것으로 만든 건 내가 그 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입니다. 제가 이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제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데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혹은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제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제가 진심으로 노력했다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그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이 구절을 가장 인상 깊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우가 말했듯이 가장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구절을 가장 인상 깊은 구절로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얘기는 바로 전에도 얘기했네요,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는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눈에 안 보이나요? 사랑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 좀 가치로 얘기했을 때, 가치를 갖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개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아마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여기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다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쯤에서 내가 인상 깊었던 구절도 얘기해야죠. 네. 사실 어린 왕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렸을 때 굉장히 읽었던 책이죠.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사실은 아마 거의 그때쯤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공이 불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불어로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원서로. 뭐 이런 이 책 많이 보셨죠? 이건 뭐 카드로도 많이 쓰이고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그림 자체가.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이 책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 안에 있는 그 개념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대비되는 개념도 있어요. 어떤 것이 대비되냐면 책 제목이 벌써 얘기해주고 있고 서문에도 나오는데요. 어린 왕자라는 제목이 함축하는 바는 이게 어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동화 같지 않은 소설이지만 어린이와 어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좀 대비시키고 있죠. 여러 가지로 그죠? 그 별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뭐 회계사, 뭐 왕 또는 뭐 주정뱅이,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른이고, 그죠? 그 별을 사실은 이제 어린 왕자가 여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찾아가면서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의 명칭이 뭐였죠? 기억납니까? B612, B612 그게 명칭이었어요. 뭐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 별이었고, 그리고 많은 별이 있고, 이 소설의 저자가 앙뚜안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인데요. 생텍쥐페리는 기본적으로 비행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투에 참가해서 전투에서 죽었죠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은 비행사가 직업이었고, 그러면서 작가를 했던 사람이고, 비행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직업입니까? 먼 거리를 여행하는, 그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그 별을 다니는 여행이라는 그 모티브를, 그런 소재를 가져온 것도 생텍쥐페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비행사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등장도 하고, 비행사가 별을 여행하다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다가 이제 어린 왕자를 만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양한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별로 이렇게 다니는 어린 왕자가 여행하는 그 모습을, 사실 여행은 어떤 건가요? 모르는 곳을 찾아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물론 익숙한 곳을 가는 것도 여행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행한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럼 그것은 일종의 모험이죠. 모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어린 왕자가 갖고 있는 그 안에는 어른과 어린이, 그 다음에 여행, 모험, 그리고 별이 갖는 그 상징성,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다 그게 우리에게 큰 그 뭔가 의미를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어른과 어린이의 대비로 저는 생각했던 그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구절은 뭐냐면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 불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7장에서 나오는데요. 7장에서 그 가시 얘기를 해요. 꽃의 가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질문을 던지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행사고의 얘기예요. 이제 그 어린 왕자를 한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질문이라는 게 뭐의 발현이죠? 질문은 뭐의 발현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 때 질문합니까? 궁금증이 있을 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궁금증을 해결할 때까지 질문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렇게 불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Le petit prince ne renonce jamais à une question une fois qu'il l'avait posée.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질문을 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질문을 한다는 거.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궁금증이 생길 때 있지요. 그죠? 예. 그냥 모든 게 다 이해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새로운 걸 알게 되면 또 새로운 그 사실에 기반해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죠? 사실 질문이나 궁금증 이런 거는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어린아이들이 갖는 속성이라면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우리 포스코 친구들이, 우리 포스코 학생들이 정말 질문을 한번 던지면 그 궁금증을 해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어린 왕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일단 선택을 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아까 우리 최우진 친구였나? 우리 임경은 친구였나요? 외롭다는 얘기가 누가 했었죠? 아, 유수아 친구. 맞아. 그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했었는데, 그 같은 페이지에 그 문장이 나옵니다.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얼마나 먼 곳인데. 별이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별이 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 별에 가고 싶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얼마나 먼 곳인데 그렇지만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별이 어쩌면 거리상으로 먼 곳에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별에 가고 싶다 또는 그 별에 도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별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별을 생각하고 별을 마음속에 담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문장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인상 깊었던 구절에 대한 얘기는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인상적인 장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장면은 이제 그 상황이니까 또 구절하고는 또 다른 그 뭔가 의미를 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우진 친구부터 먼저 해볼까요? 어린 왕자의 별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위해서 매일 물도 주고 바람막이를 만들어주는 등 열심히 돌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한 이후로 아주 많은 장미꽃을 보게 됩니다. 그 꽃들은 어린 왕자에 있는 별에 있는 장미꽃과 겉모습이 비슷하여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졌다고 생각한 어린 왕자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우를 만나고 나서 어린 왕자는 둘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 있는 장미꽃을 길들인 것이고 그래서 그의 장미꽃과 지구의 장미꽃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어린 왕자와 장미꽃은 서로에게 마음을 주었고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겉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겉으로는 지구에 있는 장미꽃과 차이를 알 수 없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의 장미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즉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우가 말했듯이 가장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요한 가치는 돈, 권력 같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장미꽃을 보고 지구에 와서 그죠? 매우 실망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울기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죠? 네, 슬퍼하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우가 가르쳐 주죠. 그 장미와 너의 별에 있는 장미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죠? 여우가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여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그걸 가르쳐 줬다는 것은 여우가 어린 왕자보다 훨씬 더 사고의 경지가 높은 차원에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장미꽃이라는 것을 어린 왕자가 지구에 있는 많은 장미를 보면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장미를. 예. 일반화시킨 그 장미를 다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너의 별 B612에 있는 장미는 이런 일반화된 장미가 아니라 너의 장미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고, 그래요. 그 우리 우진 친구는 아마 관계를 갖고 맺을 때 아마 앞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든 다른 누구와의 어떤 관계든 간에 이 문장을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이 장면을. 그러면서 아마 관계를 맺는다면 좀 더 그 관계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은 우리 임경은 친구가 발표를 해주세요. 네, 저도 비슷하게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린 왕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린 왕자 조종사의 짧고 굵었던 만남의 작별입니다. 여우를 만나 관계를 배우는 장면의 복선처럼 며칠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때에는 마치 몇 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친구처럼 어린 왕자, 조종사 둘 다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나 한번 맺고 나면 되돌이키기에는 복합적이고 또 상당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된다는 점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헤어짐 이후 조종사는 어린 왕자에게 마저 그려주지 못한 가족끈을 생각하며 걱정스러워했는데 이를 보면서 저 또한 누군가의 헤어짐 이후 경험했던 후회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마무리를 예상하지는 못하겠지만 관계를 끝맺기 전 또는 그 사람을 잃기 전에 잘해줘야겠다는 간단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은 목표 또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작별의 경험이 여러 번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 조종사와 어린 왕자의 작별은 어떤 작별이죠? 사실은 어린 왕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어서 자기 별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그래서 이게 더 아마 큰 울림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어린 왕자의 죽음에 관한 부분은 그건 좀 굉장히 너무 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걸 또 논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작별이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더 우리에게 그런 큰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주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도 읽으면서 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도 공감을 했어요. 네, 다음은 뉴스와 친구 발표를 해주시죠. 저 또한 마지막에 어린 왕자와 비행기 조종사인 나가 헤어지는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 또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는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책 속에 나도 어느 날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곳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자세히 보아두라.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서두르지 말고 바로 볕 아래에 잠시 기다리라.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애가 웃고 그 애의 머리가 금발이면 물어도 그 애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애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잘 알리라. 그때는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다지도 슬퍼하는 나는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이내 편지를 보내달라. 그 애가 돌아왔노라고 라고 말하며 어린 왕자를 그리워하는 것을 통해서 그 헤어짐이란 떠나는 자가 아닌 남아있는 자의 여운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남겨진 사람은 과거의 일이 현재와 겹칠 때 이전 일이 상기되어 현재에 다가오는 순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여운의 경험을 이 둘의 헤어짐을 읽을 때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유수아 친구도 임기현 친구하고 똑같이 그 마지막에 헤어짐의 장면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얘기를 하네요. 근데 너무 그 표현이 문학적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금방 표현한 것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헤어짐이란 떠나는 자가 아닌 남아 있는 자의 여운으로 남는다. 이거 뭐 시인데요, 시? 네? 남아 있는 자의 여운이다. 대단합니다. 그 떠나는 자에게도 여러 가지 뭔가가 있겠죠, 분명히 감정은, 그죠? 근데 이제 떠나는 자와 남겨진 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남겨진 자에게 여운으로 남는다. 굉장히 그 표현이 아주 굉장히 그 저의 문학적인 감성을 건드렸습니다 지금. 네, 다음은 이혜빈 친구 발표를 해주시죠. 저는 어린 왕자와 여우의 만남부터 헤어짐까지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여우가 어린 왕자와 친해지기 위해 자신을 길들이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참을성이 많아야 하며 말을 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야 하는 등 말로 나열하면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단순하고 쉽게 느껴지지만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일은 어쩌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절대 단순하지 않기에 그 사이에서는 언제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도 덜할 것이고 문제에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왕자와 여우가 친구가 된 뒤에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 때 둘의 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세상에 장미꽃은 많지만 어린 왕자의 장미꽃 한 송이가 소중한 이유는 어린 왕자가 그 꽃이 위에 보낸 시간 때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가 장미꽃이 위에 보낸 그 시간 때문에 장미꽃뿐만 아니라 어린 왕자도 소중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 그 마음 자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기분도 나아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게 되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아하는 노래, 장소, 시간, 사람 등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를 두고 살아가며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여우와의 대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도 논의가 됐지만 장미꽃에 대한 거, 일반화를 다시 그게 아닌 그 장미는 너의 장미라는 얘기,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줬네요. 어때요? 여러분 그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도 사실 좀 차이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는 내가 정말 정성을 기울이고 공을 들이고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응? 그죠? 네. 그러면 정성을 들이고 공 들이고 하는 것은 시간을 그만큼 쏟으면서, 그죠? 네.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관계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의 삶 속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거고, 또 반대로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의 삶 속에 있어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죠, 그죠? 예. 그래서 공 들이고 정성 들이고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거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정성과 공이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사실 시간만 들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우리가 그래서 그 누구와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거는 그만큼 내가 공을 들였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시간들도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맺는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소중한 시간으로 되려면 정말 정성 들이고 공 들여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야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 될 테니까. 예. 아마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여우의 대화에서는 조금 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간이 의미를 가지려면 하여튼 분명히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존재, 상대의 존재,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려면 이제 그게 이제 바로 그 길들여지는 과정이고, 또 그 시간이 그렇게 또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죠? 물론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미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가 서로에게 소중하고 그렇게 가는 관계일 거예요. 그러나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의 우리가 그런 길들이기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우가 참 너무 훌륭하고 지혜로워요, 그죠? 정말 여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철학자예요, 철학자. 네.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김윤아 친구 발표해 주시죠. 저는 어린 왕자를 읽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이라는 그림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저도 물론 모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것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발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모자를 그렸는데 이것을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고 깊게 속 이야기까지 생각해서 상상해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 놀라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것처럼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그저 보이는 것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죠, 그죠? 그걸 보고 모자 그린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코끼리를 먹은 보아뱀의 그림,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잘못을 하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고서 어떤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림뿐이 아니죠. 사실 세상 일이라는 게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나의 굳어진 사고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모든 사물과 세계를 접하다 보면은 어떤 그 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그 정형화된 틀도 생기고 이런 사고 방식 저런 사고 방식 하면서 이땐 이렇게 그게 이제 경로가 되고 길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굳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어린 왕자는 그거를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고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순수한 그 마음의 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모자 그림을 보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다라고 생각하긴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러나 뭐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니체가 얘기했듯이 낙타, 사자, 어린아이가 된다고 했어요. 예. 그랬을 때 그 어린아이가 사실은 그 최고의 경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순수한 그 사고, 마음 이런 것들이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린아이가 가장 그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죠? 예. 어린아이 보면 뭐 묻는 게 많아요, 굉장히. 근데 어른들은 되게 귀찮아하죠, 그거. 안 그런가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서 막 질문하면 부모님들이 귀찮아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어땠습니까? 그래요? 부모님들은 이제 그 여기도 얘기가 나오지만 어린 왕자에도 어떤 질문을 좋아하세요? 숫자가 된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죠? 예? 예. 뭐 질문도 뭐 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면 뭐 아버님 뭐 하시니? 뭐 그런 것들. 예. 뭐 집은 어디 사니?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 질문이 나오던데 처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어른들은 도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보지 않는다.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는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애도 나비를 채집하니? 절대로 이렇게 묻는 법이 없다. 그 애 나이가 몇이지? 형제들은 몇이나 되고 몸무게는 얼마냐?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뭐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 지금 이 보아뱀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반성인데 일종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사회적인 어떤 상황과 연결시키지 말고 우리 자녀의 내 아들, 딸의 순수한 내면, 감정의 세계를 물어본 적이 있던가?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너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니? 요즘 너는 어떨 때 가장 즐겁니? 이런 걸 별로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부모로서 조금 그래서 나이가 이제 많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사회화된 관계 속에서 어른들은 어린이를 대하죠. 자녀들을 많은 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좀 우리 여기 우리 오늘 어린 왕자를 읽고 온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나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지? 나한테 도대체 진실하다는 것은 뭐야? 그런 거를 한번 좀 던져보고 그걸 어린 왕자와 같은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 왕자를 읽고서 정말 내가 갖게 된 어떤 생각 또 이 어린 왕자를 읽고서 나에게 생긴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가운데서부터 먼저 하죠. 우리 수아 친구부터 먼저 할까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른들을 비난했던 우리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에 대한 생각과 과연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른이란 아이들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 또한 앞으로의 희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에 담긴 내용 덕분에 책이 더 무거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소통의 단절과 거리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어린 왕자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을 도와줄 것이고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 읽고 건너가기를 준비하면서 구글의 어린 왕자 해석, 등장인물 정리 등을 검색해보는 저의 모습이 어린 왕자가 진정으로 말하고 하는 바와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여서 최대한 저의 본연의 생각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어른이란 진정한 어른이란 것의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수아 친구의 얘기를? 네. 자, 그럼 다음은 우리 임경은 친구 좀 해보세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문학 중 하나인데 항상 어느 중간에서 읽기를 멈춰서 맥락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책을 드디어 완독하고 또 겉으로 보면 쓸데없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린 왕자만의 다차원적인 질문들을 다시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한 마리의 햄스터처럼 규율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가끔은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해진 대본 없이 나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모로 위로가 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는 어릴 적 어린 왕자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렸을 적 한 번, 자라면서 한 번, 다 커서 한 번 이렇게 읽어보면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롭고 달라진 생각을 그런 가치관을 의식적으로 인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됐고 고민해봤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어른이 됐을 때도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다. 네. 이런 게 고전이 갖는 힘이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최우진 친구. 네. 저는 어린 왕자를 통해서 제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늘 함께 있는 가족, 친하게 지냈던 친구 등을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소중함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말을 듣고 장미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듯이 저도 이 구절에서 가족, 친구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쓰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 우정,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좋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혜비 친구. 네. 저는 초등학생 때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단순한 동화책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이에서 어른으로의 성장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어린 왕자의 동심처럼 잊지 말아야 할 점도 배워서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어른으로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점을 얻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나 친구. 저는 어린 왕자를 읽고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비록 힘들게 입시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아시스와 같은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언젠가 오아시스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올라오기 전엔 조금만 힘들면 그만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읽었던 어린 왕자 책을 조금이라도 커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고 어린 왕자가 그저 단순한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닌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명언과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때 책을 읽었을 때 저의 모습과 감정 그리고 읽고 난 후의 느낌은 어떨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 친구도 책을 읽고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의 계기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내가 이제 이 책에 대한 읽으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것을 좀 짧게 그래도 표현을 해볼게요. 스스로에게 아까 진실이라는 게 뭘까? 스스로에게 진실해져야 된다는 것이 뭘까? 그랬을 때 어린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나? 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이제 교장인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생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과거를 생각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 그 과거를 통해서 얻어진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속된 말로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게 불문학을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순수한 내 얘기입니다. 왜 불문학을 했느냐? 내 돌아가신 아버님이 내가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인 나에게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외교관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 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일단 외국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그때 당시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우리 때는 외교관이 되려면요 시험을 봐서 붙어야 돼요. 외무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내 친구들 중에는 외교관이 여러 명 있어요. 외무고시를 붙은 친구들이. 근데 외교관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외국어를 잘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외국어를 하나쯤은 더 잘해야지. 그래서 사실 그때 고등학교 때는 제2외국어를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 독일어를 배웠어요. 그랬는데 대학 갈 때는 이거 독일어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불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이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외교관으로서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 언어다. 그래서 불문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공부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연스럽게 불어 열심히 하면서 외무고시 공부를 했겠죠? 그죠? 외무고시 고시라는 거는요 정말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때 계속.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그날 갑자기 막 머리에 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도서관에서 내가 이거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때 든 내 생각은 뭐였냐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세상에는 나보다 더 훨씬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이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한때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때는 뭐 잘 산다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을 때였어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 도서관에서 공부를 원래 계획했던 걸 다 못하고 그리고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도 열 나고 몸에도 열 나고. 그리고 그날 중도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그때부터 며칠간 계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고시 공부를 계속 해야 돼? 이거?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참 단순했어요. 어찌 보면 외교관을 해서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날로 사실은 접었습니다. 공부를. 그리고 그게 대학교 2학년 가을이었어요. 가을이었는데 이미 공부를 한 1년 정도 한 상태였고요.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접고 그때 마침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동참하지 않겠느냐.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는 다 무상으로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이유가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친구들도 있고요.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간 친구들 많아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엔 대학교 진학률이 10%가 안 됐어요. 그 학령 인구에.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온 제안이 뭐였냐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야간에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우리 같이 그 노동자를 위해서 학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가르치자 그 노동자들을. 그래서 거기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그 뒤로 그냥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죠? 사실은 그때 그날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밀고 오게 됐는데 그때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좀 진실되게 뭔가 질문을 던지고 뭔가 이렇게 대답을 구하려고 했던 그 시기가 아니었나. 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사실은 아주 어릴 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순간이 좀 떠올랐어요. 굉장히. 그리고 그 뒤로 내가 그래도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의 그 답의 결과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이런 이제 교직의 길을 가게 된 그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가 없었다. 그거는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크게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그렇게 생활해 와서 내가 나의 삶에 그래도 어떤 행복감을 그래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는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자꾸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린 왕자와 관련돼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절 몇 가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나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그 나에 대한 얘기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고 그걸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니까 조금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쑥스럽고 좀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렇게 내면으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의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세계로부터 떠나는 어쩌면 새롭게 또 떠나는 그런 계기가 오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준 우리 다섯 친구들 너무 수고했고요. 어린 왕자가 갖는 이 어린 왕자가 여러분들에게 준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를 통해서 얻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또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까 다들 얘기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성인이 됐을 때도 한번 읽어보고 또 그 이후에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 왕자가 또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